네, 장구팀이 모두 입장을 하셨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먼저 개봉 1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1주년을 맞아서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분이자 팬분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장구팀 모두 너무 큰 사랑 받으시는 거 축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 감독님에 이어서 배우님들도 차례대로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궂은 날씨 속에서도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 전에 이 영화를 개봉했던 이 영화의 감독이자 경영리를 연기한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개봉이 벌써 1년이 됐다는 걸 잊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장구를 연기한 정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년 만에 뵙겠습니다. 닥터 솔트를 연기한 서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저를 만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잔디 역을 연기한 정수진입니다. 네. 1년 만에 이렇게 또 감사한 자리에 할 수 있게 돼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장구 분노의 족제에서 쿠엔틴 역할을 맡은 손규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가 많이 와서 좀 평소보다 취소표가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취소 안 해주시고 나와주신 우리 관객분들, 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카프리오를 연기한 손희웅입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두 첫 인사 말씀 전해주셨고요. 그 주최자분께서 이렇게 이름표를 또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각종의 이름으로 해주셨는데 오늘 호명은 그냥 번갈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성함과 캐릭터 이름을 번갈아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들어오실 때 뭔가 큰 쇼핑백 안에 러시안 캐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가 일단 제일 궁금해서 어떤 연유로 저 친구들 가방 안에 담겨서 오게 됐는지 감독님께 여쭤보고요. 생각난다 저거. 저 친구들이 저희 촬영할 때 동물 촬영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다뤘던 저희 곡 중에 이제 러시아 캐시인데요. 사실 러시아 캐시가 2마리로 알고 계신데 사실 4마리입니다. 워낙 연기 자체가 좀 고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목에 태우고 연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동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총 4마리를 해서 가장 닮은 애들끼리 이름을 똑같이 너희 둘이 러시, 너희 둘이 캐시 역할을 번갈아 가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총 4마리인데 한 마리는 이제 서혜미 배우가 이제 너무 그 솔트라는 역할에 대한 기념으로 이렇게 좀 자기가 직접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한 마리는 서혜미 배우가 입양을 해갖고 3마리를 제가 지금까지 좀 키우다가 이렇게 당근 그 사료값도 좀 많이 들어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1주년을 맞이해서 원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걸 오늘 관객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큰맘 먹고 저 친구들 감사합니다. 저 친구들 다 굉장히 멀리서 힘들게 데려온 친구들이고 근데 고백을 좀 하자면 저희가 이제 촬영 때 실착을 하다 보니까 막 먼지도 많이 묻어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목욕을 한번 시켰어요. 그래서 세탁기에다가 목욕을 한번 시켰는데 그 꺼내다 보니까 한 친구는 발이 터져가지고 저기 그 뭐 이렇게 솜이 막 나오고 또 한 친구는 이 원래 모양이 이렇게 무등을 태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손을 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 발을 잡아주지 않고 바위의 팔이 됐는데 그 2개를 뽑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저거를 뭐 좀 받으셨을 때 저게 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뭐 이제 본인들께서 알아서 이제 한국 수고함이나 이런 데다가 잘 보내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저희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관객분들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세 분께 재미있는 질문이나 의미 있는 질문 해주신 분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배급사에서 저희 총 키링을 또 한 5개 정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저것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파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파양을 하면 안 돼서 고민하다가 오늘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 관객분들이라면 조금 믿고 입양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이따가 관객분들 질문하실 때 네. 손 들고서 러쉬를 원한다, 캐시를 원한다, 키링을 원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가져가야 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러쉬 캐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들으시겠죠? 네, 맞답니다. 겨울에 입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파양이 만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가 승기 감독님의 10주년이라고 해요. 네. 10년 전에 스토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작년에 개봉한 장고까지 네. 정말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고 짧지는 않은 세월인데 감독님께도 10주년 맞아서 또 장고 1주년 행사하게 된 거 축하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고요. 오늘 저도 다시 1년여 만에 장고를 보면서 저 문구가 써있어서 그런지 이게 작년에 볼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신 관객분 계세요? 네, 처음 보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정말 다른 영화라고 느껴질 거고, 저는 물론 웃기긴 했는데 당연히 웃기고 재밌는 영화죠. 근데 너무 슬퍼서 오늘 볼 때는 이게 왜 썸머필름을 타거나 절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랑 같이 언급되지 않을까. 이거 영화를 미친 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영화고, 감독님이 자기 자신한테 보내는 영화 같다고 계속 느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0주년이라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인데, 영화 오늘 다시 보면서는 감독님 이 작품 만드셨으니까 이 작품 보고 기운 얻으시면서 100년도 영화 만드실 수 있겠다. 그런 약속, 다짐 같은 걸로 만든 작품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가시밭길을 걸어온 어떤 사람의 외침이 들리는 것 같은 영화잖아요. 힘든 길 걸어오신 승기 감독님께 큰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관람하셔서 이 영화가 얼마나 영화라는 걸 사랑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싶어하는 영화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10주년 상영 같은 것도 있어서 그때 또 다 같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버텨온 서로를 안아주고 그런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배우님들께, 배우님 또 한 팀이잖아요. 장고가 이제 개봉 1년이 지났는데 장고 분노에 적절한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여쭤볼게요. 우리 장고 주인공 장고부터 얘기할까요? 일단 이런 명작을 제가 참여하고 이게 어쨌든 기록으로 남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 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주시는 관객분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이 찾아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까 내가 이 영화 찍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또 요즘에는 장르 영화가 이제 장르 드라마, 장르 영화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그 전에만 해도 한참 그 한국 영화의 포맷들이 비슷하게 흘러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이런 B급 영화나 장르 영화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백승기 감독님 말고는 사실 진짜 장르 영화, 본인만의 장르 영화 색이 짙은 감독님이 정말 드물 정도로 그래서 이 영화를 찍고 나니까 너무 행복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관객분들이 와주시니까 너무나도 오늘 많은 힘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영화를 찍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봉한 지
약간 체감상으로는 진짜 오래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아 그거밖에 안 됐네라는 걸 했는데 이게 그때 막 개봉하면서 저희 동료들이랑 전국 방방곡곡 집을 다니면서 있던 추억들이 되게 좀 소중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더 1년이라는 시간보다 더 멀었던 시간으로 저한테는 좀 체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동료들 만나서 좀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GV라는 걸 하면서 앞에서 관객 여러분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시간이라 네 정말 오늘 울면 돼요. 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마지막까지 대화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좀 설렘이라는 감정으로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첫 장편 영화이고 큰 영화제를 갔던 것도 첫 영화였었거든요. 장고는. 그리고 또 오늘 오는데도 작년 기억도 나고 영화제를 갔던 기억도 나면서 오늘 자리에 오는데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렘이라는 감정을 안고 이런 설렘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는 장고가 승희 감독님 영화 중에 그 첫 번째 스토브 때부터 제가 참석을 계속 했었는데 일단 처음으로 사람으로 나오는 영화라는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는 영화기도 하고요. 그리고 장고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자리를 이렇게 저도 같이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연기를 계속 하면서 사실 계속 연기할 때도 행복한 게 있지만 그냥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남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주기 자리를 다니면서 관객분들 만나면서 그냥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구나, 나 이런 거 하고 있지 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가장 크게 되게 짜릿하게 많이 느꼈어가지고 오늘도 1주년 만에 이런 감정을 또 다시 느끼게 돼서 그렇게 또 계속 연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는 그런 작품으로 저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1년 됐다 그래가지고 더 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기억이 되게 좋았었나 봐요. 너무 좋았던 기억이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이게 찍은 건 3년 전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3년 전에 찍고 2년 전에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화제 때도 비가 엄청 왔거든요. 오늘 오는데 비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분은 좀 많이 좋더라고요. 부천 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사실 좀 특별한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부천 영화제는 비가 맨날 와가지고 오늘 일단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진짜로 좀 비 오늘 갑자기 너무 많이 와서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 인사한 말씀에 이어서 영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까 정말 이 작품은 팀으로 만든 영화다라는 게 더 각별하게 와닿는 것 같고 사실 영화는 거짓말이고 완벽한 진실을 전달하는 매체는 아니잖아요. 사실 장고를 시작하자마자 30초 만에 이 영화는 뻥이다라고 난 이 영화는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제일 지금 다시 봐도 신기한 건 그 포로들이 자기 발만 묶여 있잖아요. 아무도 떨어지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서로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승희 감독님과 배우들이 이런 관계겠구나. 어떤 부분이 좀 묶여있는데도 결코 이탈할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게 투명하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반으로 갈수록 내가 원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난 이 영화 속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짓말이 보고 싶고 나중에 그 거짓말이 다 진심으로 느껴지니까 그게 가짜라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고 아마 관객분들도
영화가 정말 작정하고 하는 수많은 뻥들을 그렇게 즐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제일 처음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영어 대사를 먼저 쓰셨는지 한글 대사를 먼저 쓰셨는지였고 배우님들께도 공통으로 영어 대본을 받으셨는지 한글 대본을 받으셨는지 만약에 영어 대본을 받으셨다면 한글로 써진 영어를 받으신 건지 그리고 감독님께 덧붙여서 하나 더 해외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면 자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쓰는 거는 한글 먼저 썼습니다. 한글을 이제 쓰고 번역을 했고요. 번역을 근데 이제 영화 굉장히 촉박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현장에서 막 번역을 하고 배우들도 그러다 보니까 같이 번역에 참여하기도 하고 번역된 걸 바로 또 연기를 투입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글 대사보다 더 외우기 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제대로 된 영어도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막 그래서 또 틀려도 모르기도 하고 이걸 번역이라고 저희가 불러도 돼요? 번역이죠, 그렇죠. 의역, 오역 뭐 이런 거 오역 그런 거 하는 건데 그래서 배우들이 다 같이 이제 뻥에 참여하고 또 그걸 또 즉석에서 연기도 해서 아마 배우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고 해외 영화제를 하나 갔어요. 그래서 하필 또 캐나다를 가가지고 영어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보낼 때는 또 다시 영어 번역을 또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영어를 잘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보면 되게 묘해요. 그 잔고를 영어 자막으로 상영하는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묘해요. 그래가지고 헷갈려요. 이분들도 어떤 단어는 또 알아듣는 단어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기준으로 하면은 누군가가 뭐 한국어를 어설프게 하는데 일부 뭐 어떤 단어는 들리는데 어떤 단어는 또 막 이상한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게들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는 포인트랑 그분들이 웃는 포인트가 또 달라가지고 그러면 해외 관객분들이 가장 많이 좀 웃으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주로 이제 그 슬랩스틱 장면인데 그러니까 언어로 웃기는 거는 잘 안 웃으시고 그 똥침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면을 엄청 좋아하세요. 그 장면은 뭐 거의 막 뒤집어지면서 막 정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배우님들도 정말 이 대사 작업에 모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모든 배우님이 정말 진지하게 연기를 해주셨지만 손희용 배우님은 정말 약간 신내린 것처럼 이 캐릭터를 받아들여서 영어 연기할 때 전 다 맞게 들렸거든요. 심지어 저 사람은 외국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는데 배우님부터 시작해서 대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들 모든 배우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칭찬 맞죠? 근데 너무 놀랐어요. 진짜 약간 크리스토퍼 월큰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칭찬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사에 대한 에피소드는 아마 저보다는 뭔가 이 세 분 배우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화 시작하고 한 반 이상이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소가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오거든요. 뭐 대단한 곳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카페 같은 그곳이랑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심지어 카페처럼도 안 보여요. 거기 제 친한 후배 운영하는 카페인데 그 카페처럼도 안 보여요. 실제 운영하는 느낌이 안 들어가지고. 예,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막 장면, 그렇게 딱 두 장면인데 대사보다는 그 사막 씬에서 제가 이제 발을 갑자기 잘못 뛰어서 이제 굴러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굴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굴러서 내려온단 말이죠. 그게 저는 잠깐만 구르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가 카메라로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도 감독님이 이 영화 저기서부터 어디까지 너가 구르면 되냐 하면서 쫙 내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저 끝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오히려 대사보다 이제 유일하게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눈에 확연히 보이잖아요. 대역도 아니고 더미도 아니고 진짜 리얼 라이브 액션이고 보면 몸도 막 이렇게 주저주저해요. 더 내려가기 싫어서.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네요. 네, 그 심지어 감독님도 되게 광각처럼 찍으셨는데 뒤에는 가짜 낙타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듀운 이후로 가장 충격적인 네. 시퀀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죠. 이제 누가 봐도 아닌데 그 최선을 다해서 속여야 되긴 하는 장면이라 다 구르고 나니까 그 의상 하나밖에 없는 거였는데 막 지퍼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그 조끼 입으시고 그 사막에서 마지막 즈음의 모습들이 진짜 멋지고 섹시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어울리셨어요.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배우님들 꼭 대사가 아니라도 이용 배우님처럼 대사 아닌 것들에 더 잔상이 많이 남아 계신다면 그 얘기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사 에피소드라기보다는 뭐 약간 추억 같은 느낌인데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동시 번역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날 촬영이지만 대사를 못 받았던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연기를 해야 되는데 대사가 없어서 뭘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끼리 같이 자면서 이제 뭐 언제쯤 대사가 나올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 12시 넘고 뭐 1시쯤 돼서 이제 서로 이제 마무리할 것들도 하고 저녁도 먹고 이러다가 내일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사 봐야지 하고 다 같이 누운 다음에 고생하셨어요. 오늘 촬영 고생했고 자요 푹 자요 하고 자면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립니다. 그럼 셋이 동시에 핸드폰을 켜고 그때서부터 그냥 셋이 동시에 갑자기 중얼중얼거리면서 대사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촬영 들어가면 이제 그때까지 그냥 다들 핸드폰망에서 보면서 촬영했던 게 약간 그런 게 약간 경험이나 추억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좀 재밌었던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흑백 영화에서 대사를 없이 하는 게 오히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특히 광우 배우님이랑은 처음 만나서 그 배 터미널에서 인사를 하고 타고 들어갔는데 감독님이 이런 상황을 텍스트로 주시고 둘이 다른 방에 가가지고 이 텍스트를 저희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찰리 채플린 노래를 한번 틀어서 우리가 그 감각을 한번 살려보자 하면서 굉장히 친해지려고도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야 되니까 좀 동시에 할 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작품으로 너무 그 부분이 예쁘고 귀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감독님은 다 생각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면 되게 뭉클하고 울컥하고 두 분 너무 아름답게 나오셔가지고 계속 그 장면 나와도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야산에서 말 타고 나서 처음에 볼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솔티님.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좋은 추억들이 참 많았던 것 같네요. 진짜로 여기 옆에 쿠엔틴 규진 배우님도 그렇고 손용 배우님도 그렇고 정수인 배우님도 그렇고 얘기하신 게 저희가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길게 회차를 잡고 찍으실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몇 회차로 하셨어요? 12회차 네. 그리고 저 여기 보이시는 그 사막 같은 경우는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3박 4일이었나요? 3박 4일로 들어가는데 이틀밖에 촬영을 못해요. 왜냐면 들어가는데 시간 또 나오는데 시간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면은 촬영이 없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촬영이 있는데 좀 기억나는 게 그때 한참 코로나 때여가지고 저희가 섬에 도착해서 이제 촬영 준비를 다 하는데 자꾸 방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검사 받으러 빨리 다들 보건소로 가라고. 그래서 저희는 시간도 없으니까 빨리 준비하자 이러는데 그러니까 저희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어디선가 막 빨리 뭐 배 타고 들어오신 분들 빨리 지금 외지인이잖아요. 네.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걸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다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다가 저희가 이상한 외지인들처럼 얼마나 보이셨겠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희 막 수염도 있고 막 다 그랬어가지고
저희 뭐 엔딩 크레딧 나올 때 그 영상이 진짜 다 막 나오라 그래가지고 저희 버팅이다가 갔던 그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때가 전 좀 지금은 코로나가 없어져 가지고 그렇게까지 검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가 좀 많이 기억 남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광호 배우님. 네, 그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그 대본이 오면 영어인데 한글로 쓴 영어 있잖아요. 이렇게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래는 이제 괄호로 한국어로 이제 대본이 있고 위에 이제 뭐 영어로 이렇게 주시는데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저희 뭔가 한계를 한번 깨게 됐습니다. 이게 아까 쭉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촉박했다 뭐 이런 것들이 감독님의 그 연기론 중에 무인도론이라고 있습니다. 무인도에 딱 던져놓으면은 어떻게든 살아남게 된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거든요. 하면서 처음에는 이 영어를 어떻게 하지 계속 고민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의도를 갖고 이거를 전달하느냐 이거를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번에 정말로 깨닫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백승기 감독님의 이 무인도론에 한 번씩 참여해보시면 어떤 것에든지 나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인도에 사실 한 100명 정도 보냈는데 돌아온 게 요분들이에요. 지금 한 5분 정도 돌아오셨고 나머지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저도 그 배우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 훌륭한 배우. 이경영 선배님을 이렇게 모티브로 한 역할이었는데요. 그래서 대선배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선배님의 영화들을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분석했었고, 근데 이제 이 영화 찍을 때만 해도 이경영 그 밈이 별로 없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이경영을 연기한다라는 어떤 되게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영화 막 편집하고 영화 제작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갑자기 막 이경영 흉내를 막 세상이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좀 후발주자가 돼가지고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배우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이 제일 세게 가장 격렬하게 맞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멀쩡해요? 감독님 얼굴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 경영킴이 진짜 가장 세게 맞는데 엄청 많이 맞죠. 얼굴이 너무 뽀송뽀송하게 있어서 감독님이라서 일부러 그러신 건지도 궁금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뭐 배우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감독으로서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호 배우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살살 들으라고. 알겠습니다. 배우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셨고 러시앤캐 씨가 같이 와서 그런지 자꾸 무인도론이 이상한 대출 상품으로 들려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영화 속 비하인드들을 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아마 저도 사실 끝나고 나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영화지만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또 새로운 걸 발견하셨을 것 같고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압도적으로 의외한 감정을 가지고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질문을 나누고 또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소스 드실 때 받고 싶은 선물 3가지 중에 1가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말이라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러시나 캐시 중에 하나 정확하게 지목해 주시면은 집에 같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봉투도 같이 주시는 거죠. 봉투도 저건 제가 어저께 쿠팡에서 네. 따로 산 거예요. 그 선물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냥 이렇게 너덜너덜 주면 좀 정없어 보이니까. 봉투 빼고 가져가라고 하면 안 가져가려고. 봉투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손 들고 제일 앞에 모자 쓰신 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는데요. 네,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시면 먼저 갖고 싶은 거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이게 또 이렇게 되면 또 선착순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 질문이 마음에 안 들면 광고를 행사할 수 어떤 감독도 어떤 데서도 하지 않았던 걸 하지 못할게요. 우리 아이들을 막 보낼 수가 없어요. 아비 마음으로 부모 같은 마음으로 또 그냥 가지고 가세요.
제가 일단 대화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지금 부담이 너무 이병 신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어깨가 지금 너무 무거운데요. 그 촬영하실 때 클라이막스 때 이제 대청도 올해 해변으로 알고 있는데 쌍봉 낙타를 발견하셨을 때 네. 혹시 많이 기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캡틴 큐가 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소품으로만 그냥 드셨는지 아니면 혹시 몰래 어떤 누군가가 드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보다 보면 닥터솔트랑 장구가 열심히 이제 총질을 하잖아요. 근데 잘 보면 총질보다 많이 비비고 계시거든요. 두 분도 내가 더 잘 비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선물은 어떤 거 갖고 싶으세요? 사연 많은 사연 다 떨어진 게 러쉬인가요? 이제 아픈 게 러시고요. 아, 저 아픔이 많은 아이로. 그 손을 내려놓은 게 캐시입니다. 그럼 발이 러쉬고. 근데 한 마리는 멀쩡해요 지금. 네. 그래서 아, 고민이 많으시네. 잘해야 돼. 잘해야 돼요. 이 친구 다리도 아프고 손도 떨어지고.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저 네. 아픈 친구 데려가고 아픈 친구. 싶습니다. 아픈 친구. 네. 일단 답변을 좀 드리자면 그 낙타를 발견했을 때 진짜 너무 신났었어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저 친구들만 가지고 찍었어야 돼가지고 굉장히 좀 이건 내가 봐도 좀 심한데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낙타들이 있는 순간 이제 뭔가 미장센이 완성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미술이 현장에 완성되어 있다니. 그래서 그 낙타는 영화 설정상 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순한 낙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미동도 없이 가만히 쉬고 있는 낙타들이라는 설정이고, 네, 그리고 그 캡틴 큐는 제가 이제 선물을 예전에 어떤 분한테 받은 건데 너무 이제 귀한 거다 보니까 이거 무조건 그 소품으로 써야겠다 해서 절대 안 먹고 그냥 아껴 놨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먹고 보리차 채워도 상관없었는데 왜 안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건 이제 소품으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 뭔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총을 보시면은 네. 이거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왜요? 그거는 둘 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무인도에서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제가 지도 편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픈 친구 허락하시겠습니까? 우리 러시는요 당근 싫어하고요 채찍을 좋아합니다. 강하게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러시 당첨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저거야? 저거였어? 와, 잘 가. 입고 SNS에 잘 가. 네, 설명드리면서 직접 추석 선물, 좋은 추석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너무 많이 손들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장고 배우님께서, 정강호 배우님께서 한 분 마음이 통하는 분 계시다면 아까 오늘 처음 보셨다고 그럼 처음 보신 분? 네, 가운데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가 매 순간 네, 재밌게 질문하시기 전에 갖고 싶은 선물 먼저. 캐시 받겠습니다. 캐시. 예. 말들이 인기가 생각보다 많네요. 예. 영화 매 순간 볼 때마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실제 구상을 하셨지만 이게 편집된 부분이 있으신지, 그리고 현장에서 배우님들이 혹시 애드립 대사나 뭐 행동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국중에서 애관극장이라는 그 간판이 나오는데 그게 현존에 있는 극장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뭐 영화를 만드시면서 영감을 받으시는 감독님 작품이 있으시면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제 영화가 원래 편집되는 영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었거든요. 제가 처음 만든 영화, 얼마 전에 10주년 개봉을 했던 스토그란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개봉 버전은 1시간 20분, 80분밖에 안 되는데 감독판은 3시간 반이에요. 타이타닉보다 길어요. 그래서 스토브 비기즈, 스토브
레볼루션 이렇게 2편으로 나눠서 개봉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보니까 이 장면을 썼는데 감독이 직접 편집하다 보니까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랬던 경험이 많았어서 사실 그 10년이면 뭐 그 강산도 병원 변하고 막 소담께도 풍으로 읊고 막 그 3년인가요? 근데 그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이 장고 찍을 때는 최대한 시간도 많이 없고 촉박하다 보니까 최대한 안 쓸 것 같은 장면들을 미리 사전에 조금 걸러내자. 미리 머릿속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렇게 미래를 막 여러 계산해보는 것처럼 그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생각보다 잘라낸 장면이 없고요. 그리고 배우 애드리브도 마찬가지로 사실 애드리브에 굉장히 강한 배우들인데 그 예전 현장들 가면 막 애드리브 때문에 찍다가 막 서로 웃기 바쁘고 막 그랬는데 확실히 영어 대사다 보니까 애드리브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사 틀리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애드리브도 생각보다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애간극장은 실제 현존하는 극장인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최초로 튼 극장은 서울에 있는 극장이지만 그 연극 포함해서 이제 현대식 극장의 개념으로는 또 인천에 있는 애간극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그 건물을 뭐 없애네 만에 이제 뭐 매각하고 허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저 당시에 또 원주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이라든가 이제 옛날 극장들이 하나씩 소멸돼가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이제 그 비유를 해서 넣은 거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행히. 그리고 제가 평상시 영감을 받는 감독님들 너무 많은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들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장준환 감독님 집을 지키라 장준환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캐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양은 많았는데 어필할 수 있는 거 있으세요? 혹시 캐시를 얻기 위해서 캐시한테 어떻게 해주겠다 내가 인스타에 인증하겠습니다. 그런 인증용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댁이 어디? 집이 중국동. 중국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유나 이런 게 좀 많아서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또 현희영 배우님께서 캐시를 직접 누가 캐시? 누가 캐시인지 감독님이 왼쪽에 있는 친구가 캐시네. 네,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시를 감사합니다. 캐시 많이 사랑해주시고 캐시는 좀 순해요 그 친구는. 러시가 조금 성격이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도 질문을 받는데 이건 우리 솔지님께서 한번 눈빛이 마주치신 분이시다면 관객 한 분을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아가시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 안 후회하실 분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 그럼 맨 뒤에 가장 열성적으로 들으셨던 분. 네, 두 분. 검은 옷 입으신 분. 네, 검은 옷 입으신 분께. 굉장히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얼마 전에 스토브로 백승희 감독님 영화를 처음으로 입문을 하고 나서 이 영화를 두 번째로 보게 됐는데 10년이 지난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렇게 미장센이 아름다워졌다니 하면서 놀라기도 했고 약간 소세지나 뭐 케첩 같은 것 때문에 되게 애월도 많이 생각이 났고 그랬고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그 스토브에서 감독님이 입고 계셨던 팬티가 있거든요. 그 5만 원이 그려진 팬티인가? 근데 그게 이번에도 등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같은 팬티인지 10년 된 10년 질문 마치시기 전에 갖고 싶은 선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네. 저 러시요. 네. 우선 스토브 보시고 이 영화 바로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0년이 지났는데 미장센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줄 알고 놀랐는데 그래도 아름다웠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팬티 그 소품은 근데 그건 드릴 수가 없어요. 참고로 그거는 별로 바라지 않아요. 그거는 드릴 수 없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10년 전에 있던 그 팬티는 제가 10년 전에 그 스토브로 저기 처음 이제 해외 영화제를 갔었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영화제였는데 거기 가서 이제 거기 관객분한테 지구 반대편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구 반대편에 가 있고 장고 찍을 때 팬티가 또 등장하길래 이왕이면 그때 그 팬티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공수를 해온 신상입니다. 그래서 신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새로 샀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10년 묵은 팬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거 집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질문 주신 관객분께 러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뭐 팬티 입기마다 끝나고 하지만 근데 죽떡은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한 손님이죠. 네, 그러면 이제 스토브 보고 그러니까 첫 작품이랑 마지막 작품 봐주신 거잖아요. 그 제 가운데 세 개 또 시발로 밀리의 시작이랑 오늘이랑 인터스텔라 같은 작품들도 아주 또 재밌는 작품 다 봐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말은 이름이 뭐지? 네, 사실 뭐 동명이인들이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소중하게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온 친구들은 모두 새로운 가정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거 어저께 종이 가방 사고 세탁하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굉장히 좀 사실 뭔가 가슴 좀 뭉클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세탁이 아니고 목욕이라고 했어요. 목욕.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 마음이 사실은 이거를 내가 계속 오래오래 간직하려고 원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걸 그냥 오늘 다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입양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축하드립니다.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이 자리가 너무 마음 깊이 간직할 추억이라고 생각하시는 지금 받으신 세 분은 이따가 너무 기분 좋으시면 입고 나가셔도 됩니다. 진짜 마음을 보여주세요, 감독님과 배우님들. 네. 자, 그러면 이제 키링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앞쪽에 계속 손 들어주던 관객분께 마이크 먼저 드릴게요. 다들 손 드는 게 좀 힘이 많이 없어지죠.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1년 전에 정말 미친 듯이 봤는데 손영 배우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데 계속 주연을 하셨잖아요. 백승기 영화 그 백승기 감독 영화에서.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조연을 맡으셨는데 그거에 대한 비하인드나 소감 말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랄 건 딱히 없고요. 기분은 너무 안 좋고. 예, 비하인드라고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영화를 찍기 전에 예를 들면 시발롬 인류의 시작을 찍기 전에 이미 그 전 영화 스토브를 찍고 있을 때부터 다음 영화에 대해서 항상 저랑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평화로운을 찍기 전에는 시발롬 인류의 시작을 찍으면서 저하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잔고 분노의 적자 전에 찍었던 영화가 인천스텔라라는 영화거든요. 다음 영화가 잔고인데 저랑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기시감을 느끼고 있긴 했는데 어느 날 술 먹고 보니까 정광호 배우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좀 미리 얘기해줬어도 괜찮은데 이번에 너는 주인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갈아탄 모습을 보고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한참 뒤에
이제 인천 스텔라라는 영화를 다 찍고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조금 전에 했던 얘기까지는 그냥 뭐 장난인데 저는 정말로 괜찮아서 편하게 말씀해 주셨어도 됐는데 그 말씀을 저한테 하기까지 고민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어떤 고민을 하셨을지는 저는 모르죠. 뭐 드디어 떨궜네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고민하시다가 이번에는 너가 주연이 아니라 악역을 한번 너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 말씀 되게 조심스럽게 하셨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근데 혼자서 뭔가 다른 분한테 이렇게 뭔가 고백하고 이렇게 가시는 것처럼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아마 제 기억에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소외라고 하면 뭐 사실 그만큼 저를 좀 배려하고 생각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저랑 작업을 하면서 사실 저도 당연히 내가 무조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당연히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거 감독님도 아실 텐데도 그래도 감독과 배우 얘기 이전에도 인간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되게 가볍게 툭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 그만큼 감성적이시기도 하고 또 사람으로서 사람 배려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는 걸 또 그때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기는 하는데 그게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지금까지도 꼭 영화가 아니어도 계속 감독님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이 아슬아슬했는데 마음이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손영 배우는 진짜 제가 아는 배우들 중에서 연기를 두 번째 정도로 잘하는 배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 친구의 그 다양한 모습을 보는 재미로 영화를 그동안 찍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이제 관객이자 팬으로서도 손희영 배우의 다양한 연기를 계속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악역을 맡았을 때도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잘 해줬고 다음 연기에도 또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정말 캐스팅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손용 배우님이 중반부 지나서 등장할 때 딱 잡아주는 그 백승기 월드의 느낌도 있고 초반에 이끌고 나가는 우리 정강호 배우님의 정말 감독님 작품 출연한 배우님들 중에 가장 미남자 아닌가요? 그래서 진짜 외화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특히 그 솔트랑 이제 장고가 둘이 아주 어두운 데서 사막에서 밤이 됐을 때 서로 마주보는 데는 잠깐 정신 놓고 보면은 진짜 외국 배우들 같거든요. 이상한 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순간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새로 섞여 있어서 저는 백승 감독님 작품의 새로운 정말 출발점이 될 작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렇게 손영 배우님의 새로운 얼굴의 각들도 많이 발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도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가운데 안경 쓰신 관객분 이제 마이크 할게요. 확실히 그 손 드시는데 힘들이 확 빠지셨어요. 네, 키링을 네, 선물로 네, 손영 배우님 직접 주세요. 예. 네. 총이 총. 지금 감독 기운도 없겠는데. 해도 될까요? 일단은 영화 재밌게 봤고요. 작년에도 재밌게 봐서 친구들한테 추천해줬거든요. 근데 한 명은 쓰레기 같다고 하고 한 명은 정말 좋아해서 아유 울지 마요. 왜냐 그 친구들의 피 정말 가리더라고 극과 극으로. 저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원래 질문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좀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해주세요. 네, 절반 얘기를 하거든요. 절반을 얘기를 하셔서 두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그 궁예가 그 노예로 잡아갈 때 있잖아요.
그거 그때 그 중간에 그 시민분이 그 보시는 거 네네. 그거 애들이 진짜죠 그거. 그 시민분 배우 아니고 진짜로 보신 거죠? 질문 다 받고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첫 번째 질문은 그 궁예가 그 잔디와 노예들을 잡아갈 때 그 중간에 그 시민분께서 보시던데 그 장면이 그 섭외된 배우가 아니라 진짜로 그 시민분이신가 이고 두 번째는 그 소품 중에서 보면은 약간 일부러 그 약간 서부권 느낌 나는 총들을 구해오신 건 봤는데 한 개는 무슨 캐릭터 해적이 나올 것 같은 총이 있길래 그것 노리신 건가 약간 일부러 안 어울리는 총을 약간 그 두 개. 네. 사실 이제 이럴 때 되게 좀 난감해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왜냐면 우리 관객분들께서 제발 그 시민이 일반인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 영화 예전 영화들에서는 일반 분들도 많이 그렇게 출연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제 영화를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어느 순간 일상과 영화의 장면이 이렇게 경계가 좀 뒤섞이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개봉할 때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동의 없이 화면에 전파가 되는 걸 모르고 계실 테니까. 왜냐면 나중에 편집하면서 봤는데 이분 지나가는 시민이 카메라를 쳐다봤는데 전 너무 재미있어서 그 장면을 쓰고 싶은데 못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러 처리를 해서 막 내보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장면은 안타깝게도 저희 노금 감독님께서 연기를 해주신 겁니다. 네. 노금 감독님께서 연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일반 시민인 척 해달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처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총들은 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희 동네에 총포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 거기서 이제 공수를 한 건데 평상시에는 동네 문방구로 위장을 해 있습니다. 형제 문방구라고. 네. 거기 가면 온갖 종류의 총들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쓰고 싶어가지고 네. 총은 다 거기서 밀거래. 솔직히 그래도 쥐부인데 좀 진짜 좀 얘기해 주세요. 진짜입니다. 일거래까지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거래. 좀 깎아서 현금 주고 그러니까 너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자꾸 이상한 용어를 골라서 거기 때 공포에 질리게 만드세요. 근데 이제 그 총들이 판매해 주시는 할머니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왜냐면은 그 문방구 진짜 오래된 문방구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왕부들이 정말 이제 안 나가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총들을 한꺼번에 막 다섯 가니까 굉장히 신나가지고 막 싸게 이렇게 밀거래로. 그거 밀거래 아니잖아요. 은밀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이번에 좀 아래쪽에 여기 두 번째 드릴게요. 좀 먼데, 네 직접 선물도 가져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영화를 보면서 꽂혔던 대사가 입봉하자라는 단어였는데 감독님께 입봉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입봉을 어떻게 추억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처음에 그 로켓 배송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솔트 대사 중에 뭐 꺼지지 않는 심장이라던가 그게 나중에 떡밥 회수가 되는데 그런 떡밥 회수에 대한 강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떡밥 관련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강박이 있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제 영화를 볼 때도 떡밥 회수가 잘 안 되는 영화들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떡밥 회수가 잘 되는 영화들에게서 카타르시스를 보면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저 영화가 아무래도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키치한 면이 많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허술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떡밥 회수를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글 쓸 때도 그 부분을 좀 되게 믿기 힘드시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입봉 가자
중요한 대사죠.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처음 찍을 때 지금 이제 10주년 행사인데 그 사실은 영화 시작한 건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또 올해가 스토브 개봉 10주년인데 영화 시작은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아마 또 20주년 행사를 또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올해 10주년 행사, 1주년 행사, 2주년 행사를 다 할 겁니다. 매해마다 뭐 무슨 몇 주년 계속 할 생각인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막 단편처럼 만들어서 UCC 같이 막 인터넷에 올리고 할 때 저는 제가 항상 계속 제가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진짜 영화 언제 만드냐, 그리고 입봉 언제 하냐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영화인데 왜 자꾸 진짜 영화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이 극장 영화를 얘기하는구나 해서 스토크를 만들어가지고 개봉을 딱 해서 야 이제 입봉했구나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너는 진짜 영화는 언제 만드냐, 입봉을 언제 하냐를 계속 지금도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봉은 끝이 없구나,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입봉 언제 하냐라는 말을 안 들으면 그때 이제 제 영화가 완성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입봉을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안타까운데 계속 찾아보고 아닙니다. 슬픈 대목 아닌데. 아니 슬퍼요. 영화도 슬프고 네. 감독님 눈빛도 제 옆에서 보이는데 슬프고 정말 사실은 오늘 보셔서 다 깔깔 웃으면서 영화 보고 주비도 내내 너무 좋은 말솜씨로 즐겁게 해주셨지만 이게 감독이 얼마나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작업에 임하시는지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이 또 독립 영화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도 여실히 느껴지는 순간들이 작품 안에서 계속 보였던 것 같고 이 질문은 사실 감독님께만 드리기가 조금 아까워서 배우님들께도 공통적으로 데뷔의 순간 영화를 관객이 아니라 또 일로 하게 된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때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또 시간이 거의 다 됐죠. 지금 1시간이 훌쩍 넘었어요. 좀 즐겁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질문을 공통 질문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영화를 처음 하게 된 것도 백승희 감독님의 오늘도 평화로운이라는 작품에서 잠깐 이제 단역으로 이제 잠깐 나왔었던 계기가 있는데 그 전에도 막연히 영화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고 그리고 한다면은 장르물이나 뭐 B급 무비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공연이랑 연극만 하고 있어서 언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그 기회를 백승희 감독님께서 주셔갖고 처음에 데뷔를 하게 됐고 그러고 잊고 지냈어요. 공연은 당시에 바로 관객과 만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영화는 찍고 나서 좀 한참 뒤에 이제 개봉을 하다 보니까 모르고 지내다가 그때 시사회에서 이제 처음 그 결과물을 보고 관객을 만났을 때 또 색다른 그런 감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영화가 이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감사하게도 인천스텔라 그리고 장고 분노의 적사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감독님이 제가 영화에 발을 들일 수 있게 해줬고 영화를 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감독님이 제 영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끝 인사도 할까요? 네, 해주세요. 네네. 혹시 준비한 거 있으세요? 아니, 그냥 끝 인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일상에서 이렇게 길을 지나다니든 일을 하든 사람들이 웃는 얼굴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저 역시 웃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웃지 않고 지내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앞에서 웃고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웃고 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운을 많이 받아갔습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일상에서 웃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 옆에 있는 정광호 배우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그때 한창
광호 배우랑도 거의 비슷하게 연극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때 광호 배우랑도 알고 있는 그런 사이였었는데 어느 날 백승희 감독님이 오늘도 평화로운이라는 작품에 그 꼬마 역으로 조연 꼬마 역으로 불러주셨고 그때 처음으로 영화를 경험하게 됐는데 사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게 제 이 재미를 여기 관객분들이 아마 진짜 10분의 1도 제대로 못 느끼실 텐데 이 승기 감독님의 이 촬영장이 진짜 그냥 지금 GV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재밌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런 재미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영화를 다시 안 했을 텐데 그때 그 신선한 충격적인 것과 그 감동 그리고 그 보람들이 사실 그때도 사실 배우들이 그렇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다 팀으로 움직였었을 때였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약간 제 영화의 멘토 느낌으로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를 이번에 승기 감독님 어떤 프로그램에서 같이 단편을 하나 찍었고 모든 게 사실 그 안에서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대한 영향이 저희 백승희 감독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영화는 그렇고요. 시간 좀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지금 비도 오고 또 주말인데 주말이 아니고 평일인데 주말이었으면 너무 좋겠어가지고 주말이 아니고 평일인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다들 이렇게 행복해하시면서 얼굴에 웃음꽃 피시면서 저희와 얘기 나눠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절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빵긋 웃을 수 있게 그렇게 정진하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마 반차 내일 오전 근무 정도만 하시면 또 추석 연휴니까 또 마음도 조금 편하시고 주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해졌습니다. 후진 배우님도 데뷔의 순간과 또 끝인사 같이 전해주세요. 저는 첫 영화는 단편 영화를 했던 순간이 오늘 딱 들으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필름메이커스라는 오디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메일을 한 반년 동안 돌렸을 때 연락이 없었는데 딱 반년 만에 한 통 연락이 와서 단편 영화를 찍으러 갔는데 한 4명에서 찍었었어요. 굉장히 설레고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러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감독님과 또 작품도 하고 지금 자리에서도 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곧 추석이시니까 맛있는 식사, 음식들 많이 챙겨 먹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호 배우님, 현민 배우님이랑 똑같이 데뷔가 승기 감독님 작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를 처음 연기로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입시를 번번이 실패해서 연기를 하겠다 마음 먹은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입시만 보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때 승기 감독님께서 처음으로 스토브라는 영화를 촬영하시면서 저한테 또 와서 도움 혹시 줄 수 있겠냐로 또 연락을 주셔서 가서 찍었던 게 스토브에서가 아바타 파란색 칠하는 역할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첫 입봉이자 데뷔입니다. 네, 이 얘기를 저는 되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스토브에서 아바타 이거 파란색 칠했다고 했던 얘기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막 재밌어하시고 근데 저도 너무 재밌고 사실 그게 엄청 자부심이 세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어쨌든 연기하겠다고 마음 먹고 처음으로 정말 연기를 작품으로서 했던 거고 스크린에까지 나오게 되는 어떻게 보면 연기하면서 스크린을 나오는 거 엄청 꿈꿨는데 감독님 덕분에 그걸 처음으로 이뤘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절대 잊지 못하는 그 스토브 순간이 잊지 못하는 데뷔의 순간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지금 이렇게까지 장고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과 만나는 자리까지 오게 되니까 더욱더 잊지 못하고 엄청 소중했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뷔의 순간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진짜 저도 똑같이 오늘 이렇게 날도 붓고 시간도 늦었는데 늦게까지 장고 집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며칠 뒤면 추석인데 제가 하는 일의 특성상 저는 추석 선물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어떤 상여금 이런 거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지까지. 근데 오늘 이 시간이 약간 그 추석 선물을 받는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관객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선물 같은 시간 저랑 똑같이 가져가는 순간이 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하고 장고 마지막까지 계속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이 다 말씀도 너무 예쁘게 잘해주셔서 대미를 우리 손영배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처음 영화를 찍게 됐던 건 백승희 감독님과 수토구라는 영화에서 슈퍼 섹시 아바타를 연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살면서 뭐 들을 수 있는 욕을 다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제가 26살 때였던 것 같아요. 꽤 예전 일인데 그게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백승기 감독님과 5편의 장편 영화를 같이 작업을 했고요. 참 아이러니한 건 저는 그 5편의 장편 영화를 하는 동안 배우로서의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 다른 제가 직업을 갖고 항상 지내왔었고 일을 하다가 감독님께서 영화 작업하자고 하면 그때 잠깐 가서 작업을 하고 오는 그런 식으로 잔고까지도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5편의 작업을 하는 동안 어디 가서 배우 손희용입니다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감독님처럼 전공이 미술이라 그런지 몰라도 뭐 주변에 작가하는 친구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작품을 누구나 그릴 수는 있지만 작가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만큼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도 영화를 찍을 수는 있지만 내가 배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5편 장고를 찍고 나서 오히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배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아예 배우에 매진을 해서 시작하게 된 지 이제 한 1년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신 분들한테도 배우 손희용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되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감회가 좀 새롭긴 하네요. 그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관객분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는 쓰레기 같은 영화라고 평가도 해주시고 누군가는 또 재밌게 보셔서 이렇게 다시 보러 와주시고 전 그런 거 상당히 흥미 있어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독립영화라는 걸 백승희 감독님 때문에 처음 알게 됐지만 지금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독립영화라는 게 저는 전위예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위라는 게 뭐 아방가르드라고도 하는데 전위 무대가 원래 가장 먼저 나가서 총 제일 먼저 맞고 칼도 제일 먼저 맞는 가장 앞장선 이제 적구 선두 부대들인데 독립영화야말로 이런 거 저런 거 안 가리고 먼저 가장 앞장서서 이런저런 것들을 맞아내는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해서 오히려 그런 표현들이 되게 적나라한 평가나 표현들이 훨씬 더 이런 영화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독립영화나 다양성 영화들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더욱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진행해 주신 대통령님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자리를 만들어주신 저희 영화 항상 사랑해주시는 정원님이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손영배님도 멋있네요. 우리 멋있는 손영배님이 씩씩한 전업 배우가 계속 되실 수 있도록 많은 작품의 행운들과 행복들이 배우님 곁에 오늘 함께 해주는 모든 배우님들 곁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아까 그 뭐 쓰레기라는 용어를 쓰긴 했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관객이 영화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영화 같기도 해요. 이 영화를 정말 진지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만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객들도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리트머스가 되는 작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손영 배우님 말씀처럼 수많은 비난의 화살들을 맞으면서도 10년을 이어올 수 있다는 거는 감독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감독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또 상징하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도 너무너무 멋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주년이라고 하셨는데 20주년 김에 그냥 뭐 이렇게 주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디너쇼도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셔가지고 그 영생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함께 즐거운 시간들 또 새로운 작품들 계속 팀으로서 만들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인 백승기 감독님의 마지막 노래 한 소절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건 모두가 다 우리 관객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5편을 만들어 놓고 이제 좀 더 스케일 있는 영화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도 같이 이렇게 입신양면도 좀 하고 불경화도 좀 누리고 해야겠다 해서 제가 장고 작년에 개봉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그 시나리오 글 같은 거를 막 열심히 지금 써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그리고 요즘 또 시대가 많이 막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막 중간중간 쓰다가 이제 어젠가 이렇게 딱 포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주저앉아서 혼자 울고 영화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동안 할 만큼 했다. 이제 딱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관객들의 표정을 보고 다시 일어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우분들, 우리 소중한 너무 착하고 예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우리 5명의 배우들을 앞으로 스크린에서 계속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또 힘내서 계속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분들 그리고 감독 배우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공간 더수 아트시네마에도 여러분들 지속적인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